오늘도 함께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즐거운 이야기. 저는 시대클라스의 김희서, 이철우 이루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건강 트렌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가 소비 트렌드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기 형편보다 좀 더 과한 장비나 의류를 구매하면서 남들에게 나 비싼 거 입고 있어 또는 비싼 돈이 드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과시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감성과 경험을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아마도 MZ 세대들의 문화도 반영된 것 같은데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간섭받기보다는 관심받기 좋아하는 그런 여가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소비와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앰베서더 마케팅, 특정 연예인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 협찬이 들어가는 거죠. 운동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의류가 될 수가 있고 뭐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죠. 결국은 저는 또 사회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런 마케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연예인이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생기겠죠. 그게 뭐 건강과 관련이 됐던 건강과 관련이 없던 그런 소비 문화 자체가 동질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별짓기를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거니까 어떤 뭐 건강과 관련된 상품이 됐던 저는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나 건강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나 지식들은 아직 굉장히 부족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된 식품들을 섭취할 때 대표적인 섭취의 기준은 뭐냐면 가장 싼 것, 1+1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구성에 대한 연구나 효과에 대한 검증보다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부분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숙취해소 음료가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가 최근에 과대 광고 또는 허위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검증된 제품만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반 이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잘 구축되어야 좋은 생태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프로틴을 많이 먹는데요. 프로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최소한 어떤 것을 확인하고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 팁이 있을까요? 프로틴도 다양한 종류의 원료로서 만들어지는데 동물성 단백질도 있을 거고 콜라겐 단백질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결합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선택해 주의해야 될 차이점은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달라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 과잉되게 섭취했을 때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통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뒤에 제품 구성을 봤을 때 당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나트륨 몇 그램 등등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싸면 구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냥 프로틴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단백질을 결국 많이 먹으면 그 남은 잉여 에너지는 다시 지방으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냐면 아주 고함량의 고카페인이 우리한테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프로틴을 지금 먹는 게. 고함량 단백질 하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비단 단백질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에 대해서 정보도 많아졌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아졌는데 과거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까요, 교수님? 과거에는 의료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갖춰지지가 못했고 위생적인 부분도 지금만큼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적인 수명 자체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짧아요. 지금은 어때요?
훨씬 길어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수명이 길어진 것이 과거에는 모두가 다 같이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빨리 죽지 않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먹고 사는 게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병원을 가겠어요. 근데 또 현대 사회에서 젊다고 다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바디 프로필 사진만 보면 엄청 건강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보디빌딩의 그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 관련 연구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접한 적이 있었어요. 또 뉴스에 얼마 전에 20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회적 이슈, 정신건강. 신체가 건강한 것과 같이 정신도 아프고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우린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우울증, 그다음에 번아웃,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살률도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과거와 현재의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 과거에는 전 계층에서 수명이 빨리 단축이 됐다라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 그다음에 정신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만큼의 인구의 감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건강 수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건강 수명이 전 다 됐어요, 그럼. 저는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이 궁금한데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편해져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진 않았나요? 과학기술을 우리 스포츠나 신체활동, 운동에 접목을 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활발한 그런 스포츠나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연결된 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가상에서 했던 것이 현실로 전환될 수도 있는 이런 XR 시장은 우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세이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음악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그런 음악과 스포츠가 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몰입감 있고 신체적으로 더욱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된 현실을 활용해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되게 우리 현실에서 지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겠냐라는 질문에 그냥 단순한 우리 상황에서 여기 지하철역 갈 때 전동 킥보드나 과거에 전동 자전거가 없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따릉이었는데 그것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신체활동 부족의 하나의 현상일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더 많은 신체활동,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연구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토탈 운동 시간이 12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주말에 토일에 몰아서 하는 게 하루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좋냐 나쁘냐 라고 했을 때 파격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는 하루에 몰아서 해도 하루에 뭐 한 30분씩 1시간씩 나눠서 하는 운동과 효과가 똑같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체의 생리적으로 몰아서 했을 때 효과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강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만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도 같이 바라본다면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것들이 큰 건강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과학은 엄청 큰 분야라서 손가락으로 소근육을 움직였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서적으로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또는 생리적으로 어떤 반응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뇌과학 부분이고 제가 하는 스포츠 뇌과학의 분야는 큰 범위에서 보면 운동을 하면 뇌가 좋아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신체 활동 수준이 달라질 때마다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 든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보면 75에서 85분 정도에 가장 골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작전이 수행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뇌가 피로해져서 축구할 때 패스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단순한 실수를 하는 게 결국 상대방의 득점으로 이어지고, 그런 이유가 우리 대부분 신체가 피로하기 때문에 골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뇌과학적인 방향에서 뇌가 결국 피로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제가 하는 스포츠 뇌과학의 분야예요. 이게 운동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실시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아마 본인이 그 운동의 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파민의 분비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뭐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도파민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정신적으로 더 맑은 느낌이 날 수 있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질문이 있어요. 하민석 교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들으면서 황영조 선수 인터뷰가 42km 이상을 뛰고 들어와서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로지 자기는 빨리 결승선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황영조 전 선수의 인터뷰를 생각해 볼 때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완전한 몰입이 운동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뇌를 촬영해 보면 운동 직후에는 어떤 특정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다. 그랬을 때 판단력이 좋아진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내가 지금 빨리 생각해 명령한다고 해서 이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뇌의 어떤 부위들이 자극이 돼서 뇌는 자연스럽게 그 신호에 따라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석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가학 쪽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얘가 재미있게 참여하느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에 내가 수준이 얼마나 높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뇌가 반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예전에 황 교수님한테 그런 연구 제안을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고혈압이라서 의도적으로 매일 5km씩 달리기를 하고 싶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날은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생리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일까 과연, 이런 의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해봤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고.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취미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잠을 잘 자면은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살도 빠진다는데, 그러면 잠자는 것도 여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물론 낮잠 자는 것도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소극적인 여가 활동과 적극적인 여가 활동으로 크게 양분을 할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냐에 따라서 그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행복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성향과 신체적 조건, 그런 환경적, 경제적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나에게 최적의 여가 활동을 찾아서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까를 잘 찾아낸다면 우리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중독은 있어요. 근데 중독이 어디까지가 중독이냐, 이걸 딱 선을 걷기는 정말 애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다 할 때는 그거를 그만두었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왔으면 중독이라 하는데, 그래서 과하게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 수준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그 활동에 몰입하고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건강의 정보 과잉 현상이 결국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또는 치유 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학문적으로 정제되어서 나온 결과인지 한 사람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 학문적인 부분으로 서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하고 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하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시대 클래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비만, 우울증 등 여러 가지 건강 그 이슈들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비만이기 때문에 난 빨리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비만이 많아졌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공적 사안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더 잘 알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실천하는 부분 중에서도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저속노화는 인생의 시계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속노화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디가 촘촘히 있는 대나무는 정말 튼튼합니다. 회복 탄력성도 좋고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데요. 우리 인생도 대나무와 같이 매일매일 재미있는 이벤트로 매주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재미있는 이벤트로 월간 마디, 연간 마디 이렇게 새롭게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준다면 세월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다양한 견해로 시대 클래스를 풍성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관심은 많았지만 깊게 알지는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러닝크루나 건강보조식품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오늘 시대 클래스 어떠셨나요? 스포츠 과학과 대표에서 나왔는데 스포츠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난 더 그랬는데. 아니요. 트렌드랑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밝은 점, 명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암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괜찮아요. 전공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뭐야 이거 좋다 그랬더니 뭐 얘기 들으니까 저런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패널로 나온 교수님들의 영역도 서로 달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과학 또 스포츠 과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스포츠 과학에 대한 학문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대 클래스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부터 여기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1분 걸리는데 걸어 올라가면 30초 만에 올라가요. 그런 것부터 바뀌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증가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